문제는 바로 장벽을 쌓는 과정에서 많은 북한 군인들이 지뢰 사고로 사망을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북한 체제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림의 주인공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안대학교 강동환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장마철이 되면 홍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 동해안이나 서해안 지역에 북한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죠. 북한군이 여름에 뭘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해복구 현장에 있습니다. 네, 북한의 모든 이 건설 현장이나 평소에 이런 곳에 군인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게 홍수 피해가 났다 그러면 어김없이 거기에는 다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이제 막사라고 생활을 하는데, 보통 그래도 우리는 한국 군대에서 아무리 군대 시설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선풍기 그래도 요즘 또 에어컨도 있는 막사가 다 있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조차도 집에서 선풍기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여름에 힘든 게 바로 모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 더운 여름날 난방 시설 하나 없이 어떻게 여름을 보낼까? 특히나 군대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생활을 하면서 조직이 있는 문화인데, 그걸 덥다고 해서 마음대로 옷을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두세 명씩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막사의 침상에서 여러 명이 생활을 하는데, 저는 더위 정말 북한 군인들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군인들이 여름이 되면 압록강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홍수가 나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있는데, 참 신기하죠. 아니, 지금 막 홍수가 나서 물에 강이 범람하고 물이 불었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까? 오히려 그때가 기회인 게, 이게 물고기들이 물이 넘쳐나면 강변 쪽으로 기어 나옵니다, 고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군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특히 계급이 낮은 계층이라보다는 약간 간부층 되는 사람들이 그 강변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방법이, 우리가 족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족대를 들고 있는데 배터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저희도 예전에, 지금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 자동차 배터리를 짊어지고 물에 들어가서 배터리를 지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지지어서 물고기가 이제 둥둥 떠오르면 전기 감전돼서 그거를 잡는 방식인데, 그걸 아직도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눈에 봐도 북한 군인 간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강변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역시 한겨울에 저희가 촬영한 모습들을 보면 북한 군인들도 어김없이 물을 떠거나 빨래를 하는 모습, 물을 떠가거나 빨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여름에 북한 군인들 강변에 나와서 빨래하거나 심지어는 군화를 닦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강이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런 궁금증 생기죠. 그래도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안쪽 지역은 어떡할까? 많은 탈북민들이 증언하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변 쪽이 그나마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안쪽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 정말 덥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북한 군인들 또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름에 그 힘겨운 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정말 이 여름 무사히 잘 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탈주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정말 감동 있게 봤습니다. 이 영화를 온 국민이 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전방부대에 있는 우리 군인분들은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북한 군인 한 명이 탈주를 하는 그 과정이 90분 동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기 위한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긴박한 관계, 제가 지금 영화 스포일러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감동이었을까? 이 북한 군인이 탈주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의 첫 번째의 출발점 자체가 바로 남한의 정보였습니다. 한국의 라디오를 듣고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게 또 휴전선 최전방이다 보니까 밤이 되면 한국 지역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전기 하나를 밝힐 전기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열악한 생활을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남한의 그 희망찬란한 불빛,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왜 가슴이 녹았다라고 표현하냐면, 북한 노래는 대부분 다 정치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데, 남한 노래는 사랑, 사람의 정서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때려잡자 미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정말 감동을 받았던 거는 행복하자.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이 주제곡으로 나오는데 이 노래의 핵심 단어가 바로 행복하자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이 주인공 군인이 딱 결정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지금의 김여정의 오물풍선하고 연관지을 수가 있었는데 김 여정이 왜 한국에서 보낸 그 오물풍선에 그렇게도 민감할까? 뭐 심지어는 지금 7차례까지 대응 대남풍선을 보냈고 또 얼마 전에는 담화까지 3번의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가장 흔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보인데 특히나 휴전선 근방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음악 한 곡, 노래 한 곡을 듣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이 외부 정보 유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도 역시 주인공 군인이 바로 남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과 또 노래 한 곡에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탈주를 시작을 했는데 과정들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추격대가 있었고 그걸 정말 다 뚫고 어려움 난관을 뚫고 마지막에 군사분계선 하얗게 그어져 있는 그 군사분계선에 손가락 하나를 탁 올리는 장면. 이게 제가 스포일러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한 장면 자체가 자유를 향한 인간의 몸부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그래서 남한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행복하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마지막 대사, 저는 참 그 대사를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마지막 대사, 죽음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 정말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 그 주인공이 탈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행복하자. 그리고 나는 실패를 하기 위해서 간다. 남한에.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북한은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영화 대사에서 나는 실패하러 남한에 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뭔가를 실패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이게 자유민주체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순간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탈북 루트는 중국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서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까지 가야 합니다. 이 루트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이 태국까지 가야 난민주의를 인정받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년 동안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탈북하기 위해서 지금 휴전선에서 저기 위에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는 지역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무 중인 군인이 통행증 하나 없이 자기가 지금 휴가증도 없이 고향에 있는 뭐 양강도나 또는 두만강 지역에 있는 함경도까지 그냥 간다? 불가능한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휴전선을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감시와 통제도 있지만 영화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뢰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 휴전선 근방에 지뢰를 매설을 해놨고 특히 탈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2중 3중의 철조망과 또 장벽을 세웠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 북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장벽까지 새롭게 세우고 있다는 게 우리 군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영화에서도 계속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 바로 이 지뢰입니다. 이 지뢰밭을 그냥 해치고 어떻게 해야 탈주를 할 수 있을까가 영화 전반에 흐르는 내용인데 바로 휴전선 인근에서 탈주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지뢰밭을 통과하는 거고 또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 배를 타고 목선을 타고 넘어오는 가족들이나 군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해안에서 헤엄을 쳐서 건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라는 거죠. 대부분의 탈북은 다 압록강, 두만강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10년 복무하는 동안 정말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북한 군인이 남한에 너무 가고 싶어서 숱한 방법을 다 모색하고 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에 가고 싶어서 고민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을 이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국에 있는 지역들의 지뢰를 우리가
뭐 없앨 수도 없는 사실 노릇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군사적으로도 또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뭐 저도 딱히 마땅한 방법과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북한 군인들이 휴전선 인근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영화 장면 중에 보면 장면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네, 뭐 영화 장면 중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거의 지뢰밭을 다 뚫고 와서 주인공이 그 전화기를 듭니다. 이 전화기가 저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은 서해안에 있는 섬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이 휴전선 인근에는 다 장벽이 세워져 있고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군인이 기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벽과 철조망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인종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놨죠. 북한말로 이제 부름종이라고 써놨는데 영화에서도 그 마지막 장면에서 쫓기면서도 나는 지금 기순을 희망한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기가 고장나 있어요. 전 그 장면에서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촬영한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뭐 과연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최소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라도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서 좀 숨을 수 있는 공간들 또는 뭐 한국군과 직접적으로 빨리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서 이런 북한 군인들 오고 싶어하는 이 군인들의 이 탈북을 기순을 좀 안전하게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군이 확인한 TOD 장비를 확인해 보면요, 북한 군이 인근 휴전선 인근 지역에 나와서 계속 그 콘크리트 장벽과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뢰를 매설한다라는 거는요, 공격적인 행태가 아니고 방어적인 수세적인 행태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먼저 북침을 할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거기다가 지금 지뢰를 매설하고 장벽을 세울까? 두 가지 이유겠죠. 바로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탈북을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지난 1월 15일 날 김정은이 시정 연설을 했죠. 남한과 이제 개별 국가다. 남한과는 적대 국가다. 제1의 주적으로 간주해라. 그리고 완전한 두 개 조선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경의 개념으로 여기다 장벽을 완전히 높여 쌓아서 이제는 한국과 완전히 별개로 가겠다. 이런 의도로 장벽이 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장벽을 쌓으면서 장벽을 쌓는 과정에서 많은 북한 군인들이 지뢰 사고로 사망을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군 당국이 이걸 확인해 줬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금 북한 군인들이 계속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이 장벽을 세우는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정말 말 그대로 북한 군인들 휴전선 인근에 복무하는 북한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장벽을 높이 쌓아놔서 이게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개별 국가다. 그런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우리가 조금 더 북한의 상황들을 지켜본다면 앞으로 대량 탈북이 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가 혼란스러우면 베를린 장벽이 한꺼번에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쏟아서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죠. 네, 사실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바로 중국이 취해주면 됩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시위를 하거나 저항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중국이 이렇게 발표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중국으로 넘어오는 모든 북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송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국가로 보내겠다. 이렇게만 한마디 해주면 북중 국경은 순식간에 허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중국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자연 경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옆에 북한 쪽에서 2중 3중의 철책 그리고 중국 쪽에서 또 철책을 세워놨습니다. 이거를 넘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이쪽을 해서 넘어온다라는 거는 개인이 혼자 길을 여는 게 아니고 브로커를 통해서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 브로커는 북한의 국경 수비대와 중국 공안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철조망을 쌓아도 지금 연기가 되는데 김정은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에 이 기존의 북한 쪽의 철조망 말고 2중, 3중으로 철조망을 지금 더 세우고 있고 굳이 여기까지는 장벽을 안 세우는 이유가 일단 철조망 하나만 막아놨는데 여기는 지금 전기 감전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압록강, 두만강이 자연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 철조망을 장벽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압록강, 두만강 지역이다 보니까 지형이 굉장히 험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 요새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 높은 강이 있고 높은 절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장벽을 다시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은 이미 강으로 경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 2중 3중의 철조망을 세우고 있는데 단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앞이 바로 중국의 장백인데 여기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밀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꾸 사람들이 와서 북한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 상품이 아닌데도 그 중국 사람들도 이 국경에 와서 북한을 보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북한 내부의 모습들이 이제 세상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고 특히 저도 망원 렌즈를 가지고 북한 내부를 촬영을 했고 그걸 가지고 북한의 열악한 실상을 세상에 전했으니까 그걸 못 보기 위해서 또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쪽의 상황들을 못 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는 뭐 콘크리트 대전차 장벽이 아니라 그냥 시야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벽을 세우고 있는 정도는 있지만 휴전선에 세우는 대전차 장벽이나 뭐 콘크리트 장벽과는 좀 다른 장벽인 거죠. 북한이 이렇게 계속 통제만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체제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림의 주인공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지금 이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민주주의까지서 그걸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 아직까지 여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이 생각과 행동을 의식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지금 통제하고 있고 또 국경 지역에 이렇게 장벽을 세우고 뭐 심지어는 지뢰까지 매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역효과를 낼 것이다. 특히 이제 앞으로 북한과 중국이 기존에 했던 밀수라든지 또는 국경이 열리게 되면 그동안 본물처럼 갇혀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그럭저럭 살아왔던 것이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서 그럭저럭 살아온 건데 코로나19 기간 중에 지금 이게 완전히 막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국과 북한이 이걸 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열리게 되면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북한 당국이 계속 옥죄면 이러한 내부의 불만들이나 북한 주민들의 그 살기 위한 몸부림이 반드시 저는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금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끊임없이 그냥 통제하고 단속하고 이것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북한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저는 북한 주민들의 그 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북한 주민들을 더 깨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